우세, 감정과 생각을 똑같은 방향으로 유도하는 암시와 전염, 암시받은 대로 즉시 행동하려는 경향 등이 군중의 일원인 개인의 주된 특성이다. 군중 속의 개인은 더 이상 그 자신이 아니다.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군중 속의 개인이다. 게다가 개인은 조직된 군중의 일원이라는 사실만으로 문명의 계단에서 몇 단계 더 내려간다. 혼자였다면 교양인이었을지 모르나 군중이 되면 야만인, 즉 본능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된다. 군중 속의 개인은 충동적이고 난폭하며 잔인할 뿐만 아니라 원시인처럼 열광하며 때로는 용맹하게 나서기도 한다. 자, 여기서 일단 끊겠습니다. 이때 말하는 군중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책은 기스타파 르봉이라는 프랑스 사람이 지은 책인데 한 100년 고전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 만한 또는 회고해볼 만한 그런 내용이라서 오늘 이 책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치밀한 분석, 깊이 있는 통찰, 합리적 사고,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세클턴 길사대 핸드폰 방송 오늘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지간해서는 주말도 아니고 평일에 이렇게 방송으로 나오지 않았죠 요즘. 그런데 오늘 나왔습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나왔어요. 하나는 세클턴 길사대 출범 이후로 오늘 그 수많은 그동안 대원을 잃었는데, 대원이 떠났는데, 오늘 저희가 잃어버린 그것은, 굉장히 타격이 큰 것 같습니다. 해체해야 될 만큼 큰 것 같아요. 그럼 그냥 해체해볼까? 예.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쪽에 조국 대표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자, 조국 대표가 한 역할이 굉장히 컸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렇지만 감옥으로 보내버렸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있다고는 하지만 박지원도 있고 그런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커요. 자, 저 역시나 여러분 마음 참 안타깝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참 우울하고 그러시죠. 그게야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당장 같으면 사실 윤석열이는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윤석열은 사람이 아닌 악마예요. 제가 그동안 제가 그런 얘기까지 안 했는데 악마죠, 악마.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자, 이거 떠나서 들어가기 앞서서 자, 이 책의 내용을 한번 점검하고 넘어갈게요. 어쨌든 최현주 대원의 대원을 잃어버린 것은 순전히 저 때문이죠. 제가 좀 너무 장난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좀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좀 조심하게 좀 행동했어야 되는데 제가 또 너무 또 여러분들을 또 사랑하고 믿고 존경하는 또 우리 대원님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믿다 보니까 또 그런 또 쓸데없는 또 사진도 올리고 진짜 참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에이씨 제가 왜 나갔냐 그건 내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대충 그냥 그런 짐작이 갑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을 했고 그래서 입이 10개라도 앞으로 이제 아무리 제가 믿고 아무리 사랑하고 그런 우리 대원님들 하지만 제가 조심해야 할 것은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이를 한 살 더 먹었으면 이제 좀 철이 들어야 되는데 제가 좀 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일단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 드려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이제 잘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세클턴 결사대 이게 언제까지 갈지 그리고 우리가 세클턴 결사대 만든 것도 처음에는 사실 그 주식 때문에 만들었지만 또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 당시하고 저 지금과 많은 상황이 지금 다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원래는 해체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도 해체하고 싶어도 여러분 나가지도 않고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그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꼭 주식만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어떤 그 공감대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아픈 나라에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비정상적인 나라에서 그래도 나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주는 것도 같이 곁에 있는 것도 뭐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한테 위로받고 또 여러분도 저한테 위로받으면서 뭔가 공감대를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계속 유지하고 있죠. 우리 생생 뱃살들을. 그리고 뭐 앞으로는 그렇다고 그러면은 어떨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최현주 이번에 나가버린 이 대원처럼 이렇게 나가지만 않는다면 제가 뭐 그때 뭐 해체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주식을 좀 내려놓으면 되잖아. 조금 내려놓으면 되잖아. 이것만 좀 내려놓으면 그래도 큰 뭐 부담이 없고 그리고 우리한테 또 필요한 것 같고 좀 그래서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그렇게 일단 가닥은 그쪽은 잡고 자. 본격적인 이제 그 오늘 방송 나온 이유는 자 봅시다. 자, 이 책에서 구스타파 르봉의 군중심이라는 책 있죠. 제가 강조한 책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군중은 의식화된 군중이에요. 의식화된 군중.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탄핵 집회 반대하러 한남동 공관에 들어가 있는 새끼들을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그 친구들이 의식화됐잖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군중이 있다 하더라도 의식화되지 않은 군중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뭐 가수의 콘서트에 모인 군중. 이놈들은 의식화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놈들은 그냥 개개인의 집합일 뿐이에요. 그런데 의식화된 군중은요, 개개인의 집합이 아니에요. 그때 개인은 없는 거예요. 그냥 군중 속에 빨려드는 거예요. 요거를 관찰하는 거예요. 지금 그 구스타파 리봉은. 그래서 그러면 한국은 어떠냐? 한국 사회는요, 그래서 극단적인 우경화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데, 한국은 헐된 나라예요. 비정상인 나라죠. 나라 전체가 의식화된 군중화되어 있어요. 정치 쪽에 관해서는. 물론 관심 없는 쪽은 아예 이게 싫으면 아예 이탈해버리고, 그러니까 이 이탈에 의식하지 않는 군중도 문제가 있는 거죠. 왜? 그게 싫으니까 이탈해버리니까.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의식화된 군중? 대한민국의 정치 풍토에서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의식화됐죠? 원래는 군중들이 정상적으로 의식화되지 않고 의식화되지 않는 군중이 정상적으로 정치에 관심 있는 이런 국민들이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 다 비정상적인 거죠. 그 중에서 의식화되지 않는 이탈해버린 군중은 그런 대로 그런 사람들. 왜냐? 이 사람들이 왜 이탈했겠어요? 너무 환멸감을 느껴서 너무 지나니까 이탈해본 거잖아. 자, 이게 그래서 도태된 문제고.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의식화되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천안함을 딱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꾸 의식화시키잖아. 그러니까 우경화 되니까 이런 군중들이란 얘기예요. 자, 이런 군중들은요, 지나칠 정도로 폭력적이고, 뭐, 잔인하고, 어떤 환상에 빠져 있고, 그리고 때로는 어떤 극단적인 어떤 용기, 뭐, 이런 것까지 발산해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확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제가 혹시라도 그 방송 끝에서 제가 방송을 제대로 결론을 못 쓸 수도 있어요. 핸드폰 방송이다 보면 저도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과적으로 이왕 나온 김에 제가 생각을 정리하자 그러면 저는요, 앞으로 이 면에서도 지금 군중이 굉장히 의식화되어 있고 쓸데없이 지금 용맹스러워요, 저쪽이. 자, 그래서 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바라는 전 국민이 바라는 대로 안 갈 가능성도 있다. 그런 것도 우리는 마음적으로 각오해야 된다.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물론 마음 아프고 안타깝고 슬프지만 그렇지만 한편으로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리한테 나쁠 것이 없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 새끼들 멸사대는 분명히 달라요. 다른 사람들과. 우리는 이 한국은 우리나라는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속인 놈이든 속은 놈이든 또는 관심 있는 놈이든 관심 없는 놈이든 자 모두가 다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지었죠.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어요. 가장 큰 죄. 그중에 수많은 죄가 있지만 뭐 부동산 투기, 뭐 조작 이렇게 해서 부동산을 이렇게 어떤 그 진짜 너무 분열하다 보니까 제가 부동산 이 급등 문제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 문재인 때 저렇게 어마어마한
저런 사태가 일어난 것도 사실 알고 보면 다른 어떤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는 것과는 달라요. 우리나라에서는 골 때린 정치, 그야말로 분열 때문에 상대가 너무 싫으니까, 문재인이가 너무 싫으니까 당시 조선일보가 5년만 참자 버티자 하니까 강남에서 갑자기 물건을 걷어들이면서 그 얘기 맞네, 오케이. 그리고 저렇게 대단한 어떤 사람이 어떤 주동자가 나타난 거잖아요. 이건 조선일보라면 어마어마한 거잖아. 그렇게 기준하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이제 모이는 거죠. 그 전에는 지리멸렬이었는데, 그래서 부동산을 내놨는데, 이 정도면 많이 올랐다 내놨는데, 어떤 중요한 어떤 인물이 나타나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거거든. 그거는 일종의 조선일보가 그 당시 5년 버텨내자는 선언은 굉장히 의미 있는 선언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선언이거든, 저거. 자,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못 보는데, 역시 박 단장 그건 역시 다르죠. 그것까지 보는 사람이죠, 박 단장은. 자, 그래서 저렇게 폭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마어마한 죄죠. 우리나라만 있을 수 있는 그런 현상이잖아, 부동산도. 자, 뿐만 아니라, 자, 보십시오. 저는 왜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악마냐? 왜 악마?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제가 늘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래서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 중에, 그동안 우리가 저지른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는, 여러분 딱 눈치채시겠죠. 역시나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조상들이 지금 우리가 광개토대왕이나 저 장수왕이라든가 저 묘총이라든가 저 고구려의 왕건대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반도 남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들, 통일? 야, 경제가 좀 힘들 것 같아. 북한 도와주면 우리만 손해야. 야, 그거 안 해도 돼. 야, 차라리 그냥 멸공시켜버려, 저 새끼들. 그리고 아예 그냥 딱 끊고, 이제는 그냥, 독도나 지키자고, 독도나. 저기 금강산이고 백두산이고 나발이고. 그리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또, 북한 망하면 얼추 또 이렇게 우리가 또 군사력이 좀 강하니까 얼추 저놈들 어떻게 해가지고 될 수도 있겠지. 이런 생각도, 이건 매우 잘못된 생각을 했죠. 자, 이런 것들은, 자, 저 위에 이렇게 계시는 어떤 그런 전엄한 우리 그 선조들이 만약에 어떤 의식을 가지고 본다고 그러면 그야말로 이 새끼들은 무덤에서 진짜 벌떡 일어날 만한 그런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지난 5천 년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더 우리가 영토를 잃어버린 영토, 광개토대왕이 차지했던 그 요동, 저기 북방 저쪽으로 넓히자고 하는 생각은 있었지, 그나마 있는 것마저 버릴 생각을 안 했다니까. 우리가 최근 20년의 현상이에요. 그것도. 그러면 그 전에도 30년에도 그걸 안 했어요. 비록 분열하고 서로 대립하고 싸웠지만, 그런다고 해도 양 주체 세력들이 남북 문제, 북한 문제, 통일 문제, 이 문제만큼은 매우 관심이 있었죠. 좀 더 나가면 우리가 그 진보 세력들이 비판하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도 통일만큼은 누구보다도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딸이 박근혜고, 그래서 통일은 대박이라는 얘기 했던 거고, 그래서 박근혜를 이명박 정권 때 천안함 사건을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명박 정권 때 천안함을 그렇게 만들어, 아시죠? 무슨 말인지? 자, 무슨 단어는 안 쓰겠어요. 자,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박근혜가 생각했을 때, 참아 있어봐. 천안함을, 박근혜는 또 진실을 알 수 있잖아. 알겠죠? 자, 알고 있는 여자 입장에서 가만히 있어봐. 그럼 더군다나 이명박이 싫거든요. 박근혜랑 이명박이랑 상극입니다. 자, 그럴 때 박근혜한테 정권을 내주면 주는 건 좋다는 얘기예요. 주는 건 좋다는 얘기예요. 이명박 정권 때. 그런데 가만히 있어봐. 저 자기 아버지에다가 저 천안함 통일은 대박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 여자가 생각하더라도 천안함이 있는 한, 천안함이 정부 발표대로 진짜 그게 사실이라면, 야, 이거 남북 문제는 진짜 힘들어지겠네 앞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누구나. 이거는 양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죄를 지고 있는 게, 저는 그래요. 천안함이 그래 정부 발표대로 그렇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건데, 진짜 만에 0.0001%라도 그래 이명박 정권 때 발표된 게 맞다고 칩시다.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이게 정상적인 우리 5천 년의 어떤 그
그동안의 관성에 의해서 우리가 해왔던 우리 민족이 해왔던 것에 의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사회에서는요 이런 얘기가 토론이 됐어야 됐어요. 자, 천안함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진실을 이명박 정권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는 진짜 이대로 가다가는 남북이 영원히 분단될 수 있다. 우리 땅 잃어버릴 수 있다. 저거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 이거 위험하다 이거. 우리가 한번 이걸 한번 다시 한번 토론을 해보자. 그렇지 않아도 뭐 의문점이 많지 않느냐. 어? 뭐 여기저기서 이런 의혹도 하고 뭐 박단장 같은 경우에는 아니 주식도 했다는데 아니 3월달에 아니 1월달부터 남북 정상회담 관련주가 이명박 정권 때 막 올라갔다니까. 그거는 주식은 천악한 거야. 어? 그런데 무슨 정상회담 한다 해놓고 천안하면 그런 게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이거는.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 우리나라 문제, 우리나라 제 문제 중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니까 이거 너무 자연스럽게 사회에서 토론이 돼야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누구도 이 얘기를 못 했잖아 그동안. 저는 이 자체가 이 한반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졌다고 생각해요. 큰 벌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디 가서 쪽팔려서 얘기도 못할 상황이에요. 사실은 진짜로 이게 얘기하면서도 제가 쪽팔립니다. 제가 쪽팔려. 저는 너무 우리 역사를 너무 잘 알았어.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기가 막힐 일입니다. 기가 막힐. 자,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윤석열은 뭐라 했어요? 세상에 대통령 선거 나오기 얼마 전에 갑자기 모자 쓰고 나타나서 그 얘기를 앞으로 하는 사람은 천안함 관련해서 의문을 품거나 뭔 토론을 하고 싶은 어떤 민족 문제 때문에 정말 이거는 애국심에 의한 그야말로 최고의 애국심이잖아.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생각들이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저도 사실 너무 안타까우니까 천안 얘기하는 거죠. 기가 막힌 일이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그런데 대통령이란 지도자라는 사람이 한반도에 앞으로 그런 사람이 그 자체를 막아버리겠다. 그 자체에 대한 생각, 토론, 합리적 사고 이런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리겠다. 그 얘기를 한 놈 자체는 국가 무슨 뭐 해서 뭐 해버리겠다. 이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말이 되고 이런 대통령 후보를 우리 국민들이 용납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대통령 뽑았잖아요. 이 얼마나 단적으로 말해서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형벌입니까? 이 얼마나 제약입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 소리 할 것 없이 무조건 죄에 대한 대가를 정당한 대가를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은 모든 여기 구성원들은 감당하고 치러내야 된다. 그게 이번에 딱 왔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리고 저는 분명히 얘기했죠. 조선시대 500년 통틀어서 우리는 철종이라는 사람을 낳았잖아요. 조선 500년 동안 왕을 바꾸지 못하고 우리는 이론론에 이론론에 그쪽 사상이 너무 강했어요. 상대를 너무 중상모략해서 지금처럼 힘들겠잖아. 마치 지금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지금도 뭔가 조작해놓고 뭔가 천안함 저렇게 해놓고 상대를 자꾸 몰아가고 중상하고 그러면 상대를 공경에 빠뜨려 버리는 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이 중요한 문제를 늘 빼놓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상한 나라가 돼본 거잖아요. 그 가운데 극단적인 우경화 되다 보니까 사회가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자, 조선 500년 동안의 그 모순, 조선시대의 모순이 있었죠. 역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우리는 제때 왕조를 끊어내지 못하고 철종이라는 대통령을 낳았죠. 철종은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그야말로 가장 그 중요한 시점에서 그 똑똑한 영민한 그 대통령 왕을 뽑아도 부족한 그 조선이 완전 역주행해서 그야말로 멍청한 놈을 갖다가 글자도 모르는 놈을 갖다가 찍어놨잖아. 이게 나라냐고요. 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다행히도 어떻게 보면 저는 문창국이가 옛날에 그런 얘기했다가 쫓겨났잖아요. 어쩌면 우리 일제 36년은 우리 민족한테는 하나님의 은혜다 축복이다라는 얘기했다가 쫓겨났잖아. 저는 뭐 그 표현은 좀 심해서 그렇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생각, 안타까움 이런 마음은 제가 이해가 가요.
심지어는 저도 그 마음 이해가 가요. 오죽했으면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멋대가리 없이 얘기하면 안 되죠. 좀 돌려서 얘기하자. 자, 그래서 우리는 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제 36년 동안에 36년이 우리한테는 정말 공과 과가 있었다. 그렇지만 공도 엄청 컸다. 과도 있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 사회가 비로소 이런 헤게모니, 지금 극단적인 분열과 대리, 남과 북의 갈등 또는 분단 이런 것들도 사실 일본에 대한 생각, 시각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그렇게 분열되지 않고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다른 어떤 비슷한 사례처럼 다른 나라도 제국주 시대를 겪었잖아. 예를 들면 대만이라든가 다 겪었어요. 인도, 영국한테 겪었잖아. 그렇지만 인도가 무슨 뭐 친영파니 무슨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 여러분들 그런 나라가 어디냐고. 우리나라만 그러잖아. 우리나라만. 제가 이해는 가는데 왜 그런지 이해가 몰라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자, 그런데 막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정상적으로 사고를 한다고 그러면 일제 36년에 대해서 그거는 진취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부분은 이제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해소하고 여기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관점을 새롭게 해서 다시 한번 나가보자. 그래도 우리가 근대화라든가 우리가 일본한테 그 필요할 때 그 모든 어떤 정신 개혁 구조라든가 예를 들면 우리는 그야말로 그 양반들 그 시대 양반들 진짜 골 때렸잖아요. 솔직히 그 말이 됩니까 그거? 야, 그 당시 조선시대에 대부분의 보편적인 생각들이 이게 말이 되냐고. 그 지금의 관점에서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거를 슬튼 좋든 그거를 끊어준 게 일제예요, 여러분들. 만약 일제 없어서 우리는 아직도 그럴 거예요? 지금도 남아있잖아, 그게. 공무원 선언사, 양반 관료주의 선언사 이런 것들이요. 그 중에 남아있어요. 못 끊었어, 아직도. 그리고 시대가 가면서 점점 그쪽으로 가네? 이제는 그쪽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네? 이 나라가? 웃겨, 아주 우리나라 아주. 사상가적인 관찰에 의한 겁니다, 이거는. 되게 사상감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한편으로는 오늘날의 윤석열이는 지난 70년 분단이요 70년 나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물이에요. 조선시대 철저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나라는 똑같이 해방 이후 70년 동안 시간의 문제일 뿐, 사람의 문제일 뿐, 윤석열 말고도 어떤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 딱 그 시점에서 윤석열이가 딱 나온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어떤 우연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어떤 필연적인 것이다. 그렇다고 그러면 조선이 망했듯 우리도 비슷한 저는 조선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심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자연적으로 한 세계 30위 정도까지는 밀렸다가 다시 오는 것은 저는 정상이라고 봐요. 아주 정상이라고 봐요. 그래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겸사겸사 나왔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의 사태만 보면은 정말 가슴 아프고 정말 우울하고 저도 솔직히 불안하고 그래서 아예 안 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텔레비 아마 여러분 못 보겠죠. 괜히 여러분들 심하고 여러분들 생각은 저 윤석열 새끼 그렇게 빨리 좀 잡아줘. 뭐 하고 있어 지금? 근데 못 하고 있잖아. 자 여기서 두 번째 1부는 제가 끝낼게요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그럼 우리는 왜가 중요한 거잖아요. 늘 왜 이거는 사실은 너무나 이 문제는 너무나 저도 오죽하면 제가 웬만해서는 이런 항상 그 다른 생각을 내놨는데 저는 사실 제가 이 탄핵 집회할 때 탄핵 소추 첫 소추할 때 제가 여의도 가려다가 못 가고 공덕에서 방송만 잠깐 하고 여러분한테 보낸 게 있잖아. 그때 군중들이 20대 30대 여자들이 엄청나게 나와 있으면서 여의도 가고 있더라고. 저는 그걸 보면서요 늘 직관적으로 좀 불안함을 사실 느꼈어요. 이 20대 30대의 흐름이 과연 영속적일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첫 번째 뭔가 서울의 범이라는 영화를 많이 보고 뭔가 감각적으로 나온 애들 같더라고. 이거는 시간이 가면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20대 30대 늘 반대편에 섰잖아.
뭐 축구도 그렇고 다 반대편에 섰잖아요. 그때 쟤들이 여의도 집회로 가서 그런 분위기가 좀 불안했어요, 사실은. 좀 불안했는데, 불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평가를 내릴 뻔했어요.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는 결국 진영 논리로 간다. 시간 두고 봐. 시간이 지나면 결국 진영 논리 우리는 가게 돼 있어. 어떤 문제는 안 그랬나, 솔직히? 다 그랬지? 요것도 그렇게 돼. 그래서 이거 윤석열이가 아마 그거 믿고, 자, 윤석열 진영에서도,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이런 이유죠, 이유. 윤석열 또는 국힘당이 저렇게 믿는 구석이 뭡니까? 왜 저런 행동을 보입니까?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윤석열 쪽에서 지은 죄가 사실 너무 커요. 여러분, 이게 참 대통령이나 된 사람이, 일국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그 한쪽에 크고 유튜브만 보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거기서 나온 게 반국가 정북 세력이고 그리고 나서 무슨 선관위 부정선거 이런 거고 이게 사실 말이 됩니까? 아니 지도자는 아니 국힘당 대표라 하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대통령이잖아. 우리 공화국의 민주공화국 대통령이에요.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한쪽만 얘기만 듣고 그리고 그것도 발표해. 편지도 그렇게 썼더라고. 유튜버 보고 여러분들 응원한다고. 야 이게 진짜 이게 제정신입니까? 저는 너무나 황당해서 이건 도대체 한국이라는 사회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버젓이 행해지고 있잖아.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한쪽 생각만 듣고 그리고 거기다가 윤 대통령이 또 뭐가 있어요. 아니 건공이든 천공이든 무슨 무당이든 이런 얘기 듣고 세상에 그런 얘기 듣고 지금 한 거잖아. 이것을 어떻게 용납이 되냐고 이게. 아무리 비대면 국가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쉽게 너무나 당연히 공수처든 뭐든 들어가서 잡아야 돼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잖아. 그럼 이유가 뭐야 그 이유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거는요. 제가 말했던 늘 제가 염려했던 저는 국힘당 의총에서도 그런 얘기 어떤 사람이 나와서 갑자기 아니 한동훈 씨 아니 너무 왜 그렇게 서둘러요. 아니 그러지 말고 좀 기다리면 뭔가 국면이 좀 전환될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였거든요.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도 한동훈이가 그걸 모를 리는 없잖아. 이건 정치 지형 얘기라고 그랬잖아. 정치 지형이 자기들이 극단적으로 우경화된 사회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매우 유리한 국면이에요. 유리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는 20대, 30대의 감성적인 어떤 여성들에 의해서 지금 지지율은 윤석열 체포해라, 탄핵해라 라는 얘기가 지금 높은데 조금 지나면 자기들의 보유 능력, 댓글 부대라든가 또는 조중동이 있잖아. 그리고 우리 친형 논리가 있잖아. 우리 사회가. 조금 지나면 정신 차리겠지, 국민들이. 그러다가 이제 여론이 바뀔 수 있어요. 자, 여론 반전을 기대할 수 있었잖아. 지금 한마디로, 지금 이렇게도 쉬운 문제를 가지고도, 저는 검찰에서 공수처한테 넘길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했습니까? 검찰에서 공수처한테 바통을 넘길 때 저는 좀 쎄했어요. 왜냐? 검찰은 굉장히 애들은 똑똑한 애들이거든요. 정치판색 애들 잘 분석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이거 괜히 우리 나섰다가는 나중에 세상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골치 아프다. 더군다나 우리가 무슨 민주당 도와줄 일이냐. 비록 윤석열이 너무 큰 잘못해서 우리가 좀 처음에는 좀 여기서 자르자. 여기서 아웃 하자. 여기서 갈라지자. 버리자. 자, 이렇게 했다가 아니 그래도 윤석열이지 이 사람들아. 우리가 무슨 저쪽 도와줄 일 있어? 야, 그래서 우리가 할 필요 없어. 굳이 올인할 필요는 없다고. 그냥 우리 나오자. 그리고 여론이 바뀔 수 있잖아 이 사람들아. 나오자. 그렇게 해서 공수처한테 저는 그래서 넘겼다고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쎄했어요. 아닌가 아니라 공수처 치고 못 나가잖아요. 인간 뛰고 나발이고 그거 하나 못해요? 국가가 그거 하나 못하냐고. 그런데 못하고 있잖아. 자꾸 오늘 또 경찰에 넘긴다니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 자, 근본적인 원인은요 뭐냐면은요 아시겠지만 뭔가 여론이 뭔가 반전될 것 같아서 그런 거 불안한 거야 그게. 이것이 이러다가 괜히 이러다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더군다나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약간 피도 흘려야 될 거고.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얘나 모르겠다. 그냥 한번 추이를 한번 지켜보자. 여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이런 마음이 공수처한테도 있고, 또 반대로 지금 저지하고 있는 탄핵 집회, 지금 탄핵 반대하고 있는, 체포 반대하고 있는 국힘당 의원들이라든가, 그쪽에 뭐 경호처라든가, 이런 애들도 전체적으로는 큰 타이틀에서 봤을 때는 뭔가 앞으로 여론이 바뀔 수도 있겠다는 그런 어떤 불안감이라든가 그런 어떤 기대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이 지금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동안 제가 얘기했던 극단적인 우경에 의한 진영 논리와 정치 쟁점화 이런 어떤 헤게모니 이런 것을 여전히 국권이 아직도 기대하고 믿고 희망하는 그런 세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지금 뭔가 공수처라든가 경찰도 분명히 딱 선을 긋고 야 저까지 마 국민의 편에 서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용기 있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이거는. 그래서 참 너무나 안타까운 현상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자 저는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무조건 형벌이에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형벌을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 뭐 어떤 경우든 뭐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이가 뭐 당선되고 뭐 그것보다도 차라리 그럴 바에는 차라리 분란 소용돌이 속에 나라가 완전히 휩싸여서 제대로 한번 꼬라박읍시다. 이참에 저는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뭐 탄핵 기각이든 윤석열 체포가 안 되든 저는 좀 뭐 됐으면 좋겠지만 이 악마들 좀 했지만 그 차선책도 있잖아요. 그래 그게 안 되면 그 두 번째 그래 그럼 나라도 망해라. 저는 뭐 그런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고 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한테 좀 뭐랄까 위로 겸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재명 관련해서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뭐 사실 문제가 없는 사람이죠. 문제가 있다면 가정적으로 자기 뭐 형수한테 그렇게 뭐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이 뭐 어떤 욱한 심정에서 술 한잔 먹고 한 소리겠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그거는 자기한테는 치명적인 한계다. 그거는 뭐 근원적인 한계다. 뭐 그런 얘기 했다잖아. 그거는 뭐 잘못이라고 보지만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뭐 잘 알잖아. 뭐 이재명 관련해서 뭐 김부선 건이라든가 다 조작이라는 우리는 알잖아요. 그리고 뭐 대장동 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진짜 사실 그걸 가지고 저 윤석열이가 나쁜 놈이지. 솔직한 얘기로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 보나마나 그건 뻔한 거잖아. 오직하면 그쪽에서 야 이재명이 대장동 관련해서 대장 그 선거 날 대통령 선거 날 이틀 전에 그게 녹취록이 공개됐잖아. 야 이재명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더라. 나도 이재명이 뇌물 주면 넘어갈 그런 사람으로 봤거든. 근데 안 넘어가더라. 그 인간 아주 징악듯이 아주 진짜 독전이더만. 이런 얘기가 공개됐다니까. 이재명이한테는 그동안 대장동 뇌물 수수라고 했는데 다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난 거잖아. 그런데도 기자를 안 보내버렸어요. 그 당시에. 그걸 발표하고 있는데 조중동에서 기자를 안 보내버렸다니까. 김빼기 작전 해버리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어떤 이슈가 막판에 좋은 이슈가 터졌는데도 이재명이가 역전을 못 시켰잖아요. 윤석열 결국 내줬잖아.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자, 저는 어쨌든 간에 지금의 이렇게 쉬운 너무나 당연한 그냥 가서 체포하면 되는데 이거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은 또 근본적인 이유는 또 뭐 하나 있어. 왜 뭐 때문이냐면 이재명일 때문이에요. 이거는 역설적이게도 저 반대하는 세력들이 또는 여론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세상을 보거든요. 그런 극우 유튜브나 보고 윤석열처럼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이재명이는 도저히 같은 한 아래 대통령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조기 대선에서 아무리 윤석열이 잘못했다 그래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이재명만큼은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어쨌든 간에 팩트를 떠나서 현실적으로는 이재명을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 국민이 50% 거의 50% 육박해요. 다시 말 이재명이가 대통령 후보로서 앞으로 정치 지도자로서 가슴 아프지만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이재명이한테 집중 화살이 집중돼 있잖아. 그러면 이재명을 교체하면 돼요. 이때는 수가 그래 오냐 좋아 알았어 이재명 100%
다른 사람을 이러면 내가 그렇게 쉽게 해서 이재명이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체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라니까. 그쪽에서 여론이 거의 뭐 40% 거의 육박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수처가 좀 더 지켜보자. 이런 그래서 나온 거라니까 여러분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재명이라니까 또. 역설적이지만. 그러면 참 우리나라가 그러면 이재명이를 아예 그냥 포기하고 그럼 다른 사람이 그 대신해서 앞으로 대선 후보도 나오면 되겠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안 되는 게 우리나라가. 그 전에 우리나라 정치 구도에서는 앞으로 이재명의 후속타가 누구가 될지 그런 놈들은 김 누구 뭐 드루킹으로 너무 김 있잖아요. 이런 놈들이라든가 김경수, 뭐 박원순, 뭐 하여간 최근에 최강우 이런 놈들은 사전에 전부 다 초토화되는 상황이잖아. 조중동에 의해서 미리 이제 남은 게 이재명인데 또 그래서 이재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민주당이 지금 한계가 민주당이 지금 상황이 참 난처한 상황이고 참 절망적인 상황이죠. 참 이 나라 이 정치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절도 답이 없다. 막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도저히 이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고 망하는 수밖에 없다. 이대로 그냥 저기 지옥까지 한번 갔다 오는 수밖에 없다. 그것도 괜찮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절망하고 좌절할 것 없다. 라는 차원에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6분 여기서 끝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들으려고 수고하셨습니다.